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NCS 기반 면접, 인성 역량 면접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 자신감 없으신 분들은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텐션, 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열정, 이런 거 가지고 계시면 인성 역량 면접 기본적으로 잘 보시거든요.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공기업은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튀는 거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튄다는 것은 오버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데 그게 공기업 면접관이든 사기업 면접관이든 싫어하진 않죠. 여러분이 열심히 하겠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는 요즘 사회가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입사원을 뽑는 어떤 체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이니까 이렇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하나, 공기업 면접관이 공기업 면접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외부 전문위원들을 무조건 모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사내 면접관, 그 회사분 2분, 외부 면접관 2분, 또는 3분, 이렇게 해서 보통 4명에서 5명이 보기 때문에 일반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이고 노력하는 사람이 조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보여주시고 열심히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인성 역량 면접 중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양한 질문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은 정해진 시간에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다양한 질문을 할 것 같지만 같은 형태의 질문을 조금 말을 바꿔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본인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가 당신을 안 뽑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얘기해 보세요. 같은 얘기거든요. 왜 지원했습니까? 본인의 경쟁력이 뭡니까? 이거를 왜 본인을 뽑아야 됩니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 우리가 안 뽑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또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마지막 형태로 질문하면은 우리 지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같은 형태, 같은 유형의 질문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여러분한테 좀 몇 가지 당부를 꼭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원에 대한 철저한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을 좀 쌓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회사를 갈 때는 단순하게 회사의 이름, 회사의 뭐 사장님 이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그 회사의 재무 구조, 즉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액 이런 것, 그 다음에 이 회사의 대표 상품이 뭔지, 이 업계의 현황이 어떤지.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험이다 그럼 요즘에 코로나가 이슈일 거고, 국민연금이다 그러면 연금기금이 이슈일 거고, 한국전력이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가 이슈일 거고, 뭐 회사마다 각각의 이슈가 다 있을 겁니다. 뭐 관광공사도 마찬가지 코로나가 될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공공기관이 정부의 업무 부처 일을 위탁하거나 또는 대행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질문함으로써 이 사람이 실제 우리 회사에 오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냥 허수인지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비전, 그 다음에 경영 방침, 경영 목표, 그 다음에 회사의 인재상, 그리고 이 회사의 최근 3년 정도의 실적,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주요 업무, 주요 이슈들, 또 주요 제품의 현황, 이 정도는 여러분이 공부하고 가셔야 적어도 그 회사에 가서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월 달에 얼마 전에 뭐 이런 공공기관에서 질문을 해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대표이사님이. 우리 회사의 ESG 경영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ESG 경영이 뭐고 본인은 그런 걸 입사해서 어떻게 한번 본인이 달성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이런 질문을 하니까 학생들이 너무 당황해서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뭐 직무에 대한 얘기 이런 건 다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조금 틀어서 하니까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어도 회사 ESG라는 거 요즘에 가장 이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ESG가 뭔지, 이 회사는 어떤 걸 하는지, 또 이 회사의 경영 방침이 뭔지 이 정도는 여러분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입사 지원서입니다. 여러분이 공기업을 가든 또는 사기업을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면접의 최소한 50% 이상은 지원서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 자기소개는 면접의 백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원서에서 여러분이 이력서와 자기소개 기반으로 여러분이 한 30개 정도 질문을 뽑아야 돼요. 앞에서 여러분들 강의한 것처럼 뭐 자기소개에서 뭐 매일 아침 6시에 갔다고 했는데 얼마나 지켰습니까? 그러면 네, 저는
뭐 나름대로 1년 동안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질문이 파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1년이 지나서는 안 했나요? 1년 동안 그걸 하면서 뭐 본인이 어떤 부분을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이 계속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에 대한 질문은 철저하게. 그래서 자기소개 기반의 질문했는데 답변을 못하면 이건 사실 신뢰성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신 있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원한 직무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또 그 일에 대한 자격 요건을 숙지하는데 앞에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직무 기술서를 분석을 하고 거기서 필요한 역량을 도출해서 그 역량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뽑아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원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자격 요건을 기본적으로 아는지 준비 사항은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해왔는지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느 회사나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고 이런 걸 못했을 때는 치명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점을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희망 직무와 관련해서 미래의 구체적인 포부나 계획을 물어보는데 입사 포부죠. 본인이 입사해서 앞으로의 목표와 풀보가 뭡니까? 이런 거는 저는 사실은 되게 즐겨 묻는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원 동기나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준비를 잘하고 옵니다. 그런데 입사 포부는 대부분 10명 중에 7명은 이렇게 하거든요. 네, 입사해서 열심히 선배님들의 업무를 배우겠습니다. 또 항상 제 분야의 전문성을 쌓여서 관련 자격증 취득을 하겠습니다. 또 입사해서 항상 도전하는 자세로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엄밀하게 보면은 우리 회사 입사 포부가 아니라 어디든 사회생활할 때 기본이거든요. 그럼 이제 회사가 물어보는 입사 포부는 뭐냐면 적어도 내가 가는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조사를 했는지. 제가 지원하는 연금공단은 향후 기금 고갈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기금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관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 연금공단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지원한 자격징수의 역할은 자격의 사각지대, 자격징수 의무가 있는 분들의 사각지대를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그 징수 여부 요건을 선정하고 또 그 기준에 맞춰서 요금 징수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조사하고 판단을 해서 징수 부과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금기금 고갈에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얼마나 연금을 효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운영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학부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준비와 노력을 통해서 법규에 대한 이해를 해왔는데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면서 그런 누락 없이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온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되도록 좋은 점수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내용을 조사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면접 즈음에서 시사상식이나 사회 이슈, 전공, 지원회사에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토론 면접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자기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토론 면접이나 PT 면접에 어느 정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PT 면접은 그런 사회 이슈이면서 내가 지원한 직무와 연관된 얘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제 발전 공기업이다 그러면 최근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그 나름대로 우리 회사가 어떤 분야에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또 본인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거기서 답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관련 분야에 대한 이슈나 전공은 여러분 지원한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도 꼼꼼히 해주시면 인성 역량 면접 볼 때 충분히 여러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한 회사에 대한 수학 분석인데 여러분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회사의 장점, 단점, 즉 스트렝스하고 위크니스를 분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의 환경이 있죠.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또는 어떤 온도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기금의 고갈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의 발현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공공기관마다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자료들을 조사하다 보면 이 회사의 강점과 약점이 뭔지 또 외부의 환경이 뭔지 해서 이걸 어떻게 접목하면 좀 더 본인 가는 분야에 본인이 기여할 수 있을지를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회사가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가면은 회사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좋은 점수를 줄 거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토론 면접, PT 면접은 기본적으로 회사와 연관된 주제를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행할 때도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역량 면접인데요. 역량 면접을 우리가 흔히 BI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Behavioral Event Interview에서 행동 사건을 면접으로 적용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사례를 물어봅니다. 본인이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했던 경험을 얘기해 보십시오. 네, 저는 언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제 전공 분야의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물어봐요. 언제 했어요? 어디서 했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자, 본인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본인이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하면서 여러분이 흔히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려면 하나의 사례를 이렇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뭘 느꼈죠? 당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했죠? 그렇게 하는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죠? 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뭘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서 내가 그런 분야에 막힘없이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항목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걸 대응하는 방법은 나의 대표 사례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정하셔서 한번 쭉 설명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본인의 역할이 뭐였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때 주변에서 본인을 잘 따라왔나요? 아,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가 뭐죠?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 흐름의 전개를 잘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과거의 행동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꼭 그렇게 했어요? 이런 얘기 안 물어봐요. 주로 how to를 물어봐요. 어떻게 했어요? what, 무슨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꼬리물기 질문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례를 시기, 동기, 주제, 목표, 과정, 결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대응하는 요령을 준비를 하셔야지 이 역량 면접을 잘 보실 수 있고, 역량 면접의 핵심은 이 사람의 과거의 습관이나 생각과 행동이 과거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잘 분석하자. 예, 여기서 문제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직접 본인이 발로 뛰면서 노력하는지 주도적인 모습을 많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다른 사례를 물어보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면접장에서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역량 면접에 대해서 그리고 인성 면접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질문별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요령을 간단하게, 인성 면접은 기본적인 질문 형태를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역량 면접은 대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례를 구성해 놓으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인성 역량 면접 무난하게 잘 통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상의 질문도 할 땐 여러분이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요. 인성 역량 면접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네, 이번 시간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